두 번째 시간이고, 잠시 뒤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맛있겠다. 자, 1교시 배운 거 몇 가지 없지만 잠깐 복습. 겉함수 fx가 극 속값을 갖습니다. gx의 모양은 관계가 없다라 그랬잖아. 그럼 f의 gx라는 합성함수는 겉함수가 극소니까 얘도 그냥 극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고, 이게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a를 집어넣었을 때 ga라는 값이 나올 건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는 ga를 집어넣었을 때 f의 ga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극소다 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슉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는 맨 처음에 집어넣은 값은 a고 마지막에 나온 값은 f의 ga니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a, f의 ga라는 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이 나는 극소라고 말하는 거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속함수가 증가일 때 말고 감소일 때를 한번 해보려고, 요렇게 생겨있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아까랑 방식은 똑같아. a 근처에서 fga보다 더 작은 값이 안 나오는 점 보면 되는 거니까 a보다 작은 값 a-를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딱 이거 하나야. 합성함수의 x값은 속함수의 x값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 이때 나오는 값을 봤더니 ga보다는 큰 값이 나오게 되거든. 그럼 ga보다 크다 이쪽으로 와서 ga는 x값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크다는 건 오른쪽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로 들어가 버리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값을 보니까 fga보다 큰 거는 확실해. 맨 처음 집어넣은 건 a-, 마지막에 나온 건 fga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찍어져 버리게 되면 되겠지. 이번엔 a 플러스를 봅니다. a보다 약간 큰 거야. 합성함수 x값은 속함수 x값하고 동일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와, 이번에는 ga보다 작은 값이 나왔고 이쪽으로 와서 ga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 어디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튼 이때 등장하는 이 값도 fga보다는 큰 값이 나와버리게 되지. 그럼 처음 집어넣은 값은 a 플러스, 마지막에 나온 건 fga보다 큰 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서 선생님의 주장대로 극소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감소할 때뿐 아니라 증가할 때도 그렇고, 얘가 극소가 되더라도 이게 극대가 되더라도 이 합성함수는 그냥 겉함수처럼 극소값을 갖는다 이거였거든. 그럼 매번 얘를 이제 그려봐서 다 증명하는 거냐? 물론 그게 맞긴 한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한 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증가한다면 말이지, a-랑 a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ga가 안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하지. 극소라고 쳐볼게. a를 집어넣으면 ga라는 극소값이 나오는데 a 플러스나 a-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ga는 안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ga가 아닌 값들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막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이 녀석이 fga라는 극소값을 가지니까 그때 나오는 마지막 값들은 fga보다 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그린다고 하더라도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함수는 x에 대한 정보를, 겉함수는 y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고,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얘는 정말 이제 미적분 문제거든. 자, 문제만 딱 봐도 fx, 이상하게 생겼지. gx, 이상하게 생겼어. 이때 이 f의 gx, 이걸 또 두 개를 합성을 해. 그랬을 때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고 이 합성함수가 방정식, 이 녀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조건을 만족하는 fx 중에서 a의 값이 가장 작은 fx에 대해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읽다 보니까 이게 한글인지 아닌지 그냥 막 어지러울 정도. 자, 그럼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
fx란 녀석의 그래프가 x-a에 이 뒤에도 이렇게 x-를 묶어가지고 a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2에 x제곱 저렇게 생기는 녀석이 있고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왜냐면 합성함수가 극대량 극소를 모두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운 개념은 이거거든. 합성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분명 원인이 있어. 속함수 때문이거나 겉함수 때문인 거잖아. 그 모양을 알고 있어야 이놈 때문에 그 값을 갖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fx의 그 값만 파악하고 싶은데 사실 미분해봐도 되긴 하지만 그냥 뭐 저는 어렵지 않은 그림이니까 그려보려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대칭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는 x가 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x를 그냥 훅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게 사라져 버려. 그럼 걔를 y쪽의 대칭인 함수, 우함수 이렇게 부르고 x 자리에 나는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식을 변형해 보니까 그 마이너스가 식 전체 변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그럼 걔를 원점의 대칭인 함수, 기함수 이렇게 부르고 좀 더 복잡한 거는 이제 다양한 대칭성을 가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저걸 왜 하느냐? 대칭성을 가지면 그래프를 반만 그리면 돼. 그럼 나머지 반은 대칭일 거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 나는 즐겁긴 한데 모두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 최대한 조금만 그리려고. 대칭성이 있으면 개꿀이기 때문에 대칭성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본다. 두 번째, 정의역을 체크하는 거야. 정의역은 x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알면 딱 그만큼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뭐 x에 대한 아무런 제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겠지. 실수 전체를 그냥 한글로 적지 말고 우리 이렇게 열린 구간 형태로 적어보자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럴싸하지. 그 정의역을 확인했으면 이번엔 치역도 확인을 해보는 거야. 치역은 이게 뭔가 집어넣었을 때 그 나오는 값들이 있잖아. 그 나오는 값들을 모아보게 되면 또 y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림이 그려지는가 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치역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세 번째, 점근선을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점근선을 극한으로 계산을 해보는데 우리가 정의역을 굳이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구간의 끝점들 있지. 저기에서 점근선을 갖기 때문에 얘는 x가 무한히 커질 때 확인해 봐야 되고 무한히 작을 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야. 그 외에 중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한다면서요. 그지? 이렇게 다 그려 놓은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미분을 해서 어디서 극대력이 되는지 어디서 극소가 되는지 자세한 모양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y 값들이 어디 분포되는지 보는 거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역 표시. 이게 말이 동물행국 같아서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 f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 본다.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보자마자 대칭성 없다는 거 알았지?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식이 그냥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야. 대칭성은 없고 정의역 실 전체인 거 그냥 확인했고 치역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잖아. 지수함수에서 뭐 배웠어? 점근선을 갖는다. 또 항상 양수만 나온다. 그지? 얘는 무조건 양수야. 앞에 있는 이만큼은 모양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2차 함수잖아. 그럼 이거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줄 수 있지. 그럼 어딘가 a가 있다. a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2차 함수는 초고참계수가 양수니까 둘 사이에서는 음수일 거야. 얘보다 왼쪽에서는 양수일 거고 a 더하기 1보다 오른쪽에서도 양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함수 fx의 그래프는
저 빗금진 부분에만 그려지게 될 거라고. 이것까지는 확실하지. 그리고 이차함수랑 지수함수랑 우리가 배웠을 때 어떤 점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조심해, 뭐 불연속인 점이 있어, 이런 건 배운 적 없지. 둘 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곱한 녀석도 연속이 될 거야.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이렇게 지나갈 때 뚝 끊어지지 않고 이 점을 뚫고 지나가 버리게 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점근선을 체크해. x가 무한히 커질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이차 함수는 x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게 될 거야. 지수함수, 이 밑이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얘도 무한히 커지게 될 거거든.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겠지. 겁나 커질 거라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쪽을 보는 거야. x가 무한히 작아질 때를 보는 건데, 여기는 좀 우리가 외워야 돼. 보통 문제에서 적어주긴 하는데, 이차 함수는 x가 무한히 작아져도 이렇게 생긴 모양, 무한히 커져버리게 되지. 그리고 지수함수, 얘는 0으로 가는 점근선을 갖게 될 거거든. 그럼 얘는 무한히 커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두 개 곱해졌어. 그럼 원래 저거 모르는 거잖아. 그럼 저 때는 지수함수가 이겨. 지수함수는 0으로 가고 다항함수는 무한히 커지잖아. 그럼 곱하는 값은 0으로 가는 거야. 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문제 이렇게 적어줘. 단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2의 x승은 0으로 간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니까 0으로 가겠네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알아듣는 거야.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를 곱했어. 지수함수가 0으로 가, 다항함수는 무한히 커져. 그럼 지수함수가 이긴다. 제가 짱이야. 그 왼쪽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는 위에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야. 자, 그럼 이것만 대충 그려봐도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약간 그 목요고리 같은. 근데 정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 보게 되면 느낌상 어때야 돼?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이쪽에서 극소값을 갖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그림이 맞게 되게 될 거 아니야. 일단 미분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든. 그 이번에 gx를 한번 봐볼 거야. gx를 봤더니 분자에도 분모에도 지수함수 2x승 이렇게 있는 거 보여? 그럼 걔를 치환하면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b, 요런 모양이 보일 거잖아. 이걸 겉함수로 놓고 속함수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둘은 합성함수인 거야. 근데 b값은 뭐라 그랬냐면 1은 아니래. 와, b값이 1이면 약분돼가지고 재밌을 텐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네. 그럼 요거 볼게요. 이거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빠르게 그리는 방법만 얘기를 해줄 거야. 분모가 빵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x가 뭐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정확히 쓰면 x 이퀄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을 점근선으로 가자. x 이퀄 마이너스 1, x가 고정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선이 그려지게 될 텐데 걔는 점이 안 찍힌단 말이야. 근데 근처에 점들이 몰려있을 거라서 우리가 보기엔 점점 다가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돼? 1차분의 1차인 거니까 최고차인 개수들의 비율로 수렴한다. 어제 수렴 시간에 배웠지. 그럼 그때 그 값은 얼마? 1. 얘가 1로 다가가는데 이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y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y의 값이 1로 다가가게 돼.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 두 개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1이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1이라고 쓰면 다 맞아. 저렇게 생겨서 고1 때 유리함수 그림 되게 예뻤었잖아.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 하나야. 확률은 반반이라고. 근데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0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얘가 y축이 있을 것이고, 이게 1이니까 1보다 아래 0이 있겠지. 이렇게 x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어떤 모양인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b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g0의 값이 b야.
근데 b가 1은 아니라 그랬어.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데 b가 1은 아니야. 그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만약 1보다 크다면 이 점을 지날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언제? b의 값이 얘를 2번으로 해야 돼. 왜냐면 b가 1보다 클 때가 답이거든. 스포해버렸네. 1보다 클 때. 그리고 만약 이런 점을 지나. 이게 1번 b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리함수가 여기 어떤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그려져. 그래서 유리함수는 반드시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수원수2가 이제 공통 범위로 바뀐 이후에 유리함수 문제가 수능에 안 나오고 있거든. 그 올해까지 하면 3년째. 근데 올해는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근데 그 전에까지는 매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놓고 있어야 돼. 교과 과정대로 내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고1 과정을 내면 되잖아. 그럼 너는 고3 때 바짝 공부한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내내 공부했냐?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아, 나쁜 사람들. 지금은 알아놓게 되면은 써먹을 수 있다. 점근선 표시해주게 되고, 지나는 한 점만 찍어주게 되면 돼. 얘는 어려운 문제니까 어느 점인지를 못 찍어가지고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gx를 그리기 위해서 겉함수를 그려본 거야. 속함수, EX승은 쉽잖아. 이렇게 생겨서 쭉 올라가는 모양이 속함수 2의 x승이야. 그럼 이거 파란 그래프부터 한번 해볼게. 이거 색깔 잘 보이나? 속함수는 그 값 가져 안 가죠? 안 갔지. 겉함수는 그 값 가져 안 가죠? 극대 극소 이런 거 안 갔지.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얘는 그 값을 안 갖는다 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 값이 생기면 꼭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 얘 때문이거나 얘 때문인데 둘 다 그 값이 없어. 그러니까 저 함수는 그 값은 없을 거야. 그럼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거나 그런 모양이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지 뭐. x값은 이 녀석이라 그랬어. x에다 아무 값이나 딱 집어넣고 점점점 큰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위로 쭉 올라가 버리게 될 거니까 증가할 거라는 걸 알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녀석 증가하는데 이게 x값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다 양수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위에 있는 값을 이쪽에 집어넣으면 0보다 오른쪽 값만 나오게 돼. 그래서 그래프가 겉함수가 외모를 결정한다 그랬지? 이 y축에 오른쪽 모양만 그려져 버리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어. 이건 점근선을 설명하느라 그린 거고, 1번 그림 아니면 2번 그림, 저런 그림이 그려져 버리게 될 거라고. 자, 그럼 봅니다. x가 무한히 작아져 버리게 되면 이거 점점 0을 향해 다가가지. 근데 0보다는 크지. 그럼 얘가 다가가는 이 y 값은 이쪽에서는 x 값이 될 거니까 얘가 점점 0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그럼 0을 향해 다가갈 때 이 점으로 가게 될 텐데, 얘가 뭐였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아까 b가 나온다 그랬었거든. 여기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럼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무한히 작아져 버리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데, 얘는 0으로 가고 이게 0으로 가면 b로 가. 그럼 무한히 작아질 때 얘는 어디로 간다? b로 다가간다는 거야. 되겠어? 그 b보다 위에 다가가는 거 보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될 거야. 근데 왜 볼록은 다르게 그렸느냐? 이게 b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 얘가 0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준 거고, 그럼 얘가 점점점 큰 값을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x가 점점점 커지면 y 값도 겁나 커지거든. 그럼 이 커지는 y 값이 겉함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 값이 점점점 커지게 돼. 그럼 얘는 y = 2를 향해 다가가는 거 보이지? 그럼 x가 무한히 커질 때 얘가 마지막 다가가는 값은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돼. 여기가 1 되고, 그림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지? 우리 예상되잖아. 그 값은 안 가져.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텐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무한히 커지고, 얘가 무한히 오른쪽으로 가면 1을 향해 다가가. 0을 향해 다가가게 되면은 b로 다가가. 그 그림을 그냥 그려줘 버린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 f의 gx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고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속함수는 그 값이 없거든? 그럼 합성함수가 그 값을 가지려면 겉함수 때문이야. 얘가 그 값을 갖잖아.
요 빨간 선 이게 극대가 되는 선이고, 파란 선 이게 극소가 되는 선이야.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말이네. A는 자연수. 보여? A는 자연수. 그럼 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은 겉함수의 x값이니까 속함수에는 y값으로 바뀌어줘야 돼. 여기다가 가로선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을 그려주게 될 건데, 이 파란 선은 a보다 크고 a는 자연수니까 a가 가장 작아도 1이지. 그럼 파란 선이 이렇게 돼버리게 될 거거든. 그럼 어때? 속함수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합성함수는 뭐가 없는 거야? 겉함수에 의해 생겼어야 되는 극소값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이 그림은 틀렸다고. 내가 아까 1번은 답이 아니라 그랬잖아. 얘는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놈으로 넘어갑니다. 자, 속함수 그래프가 잘 안 돼서 친구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야.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해보고 선생님이랑 똑같은 상상을 했는가 얘를 맞춰보면 되겠지.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만 나오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0보다 오른쪽 이 부분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점 좌표가 0,b란 말이야. b. x가 무한히 작아져 버리게 되면 얘는 0을 향해 다가가. 그럼 얘가 다가가는 이 값은 여기서는 x값이니까 이렇게 얘는 b를 향해 다가가게 되는 거야. 선생님 왜 y값을 보는 거죠? 겉함수는 y값이니까. gx 자체가 전체 함수의 속함수인데 우리는 합성함수로 인식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인 거거든. 여기는 x값, 왼쪽으로 갈 때 마지막 얘는 y값, b를 향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근데 b가 이번에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b를 향해서 다가가게 될 거고, 또 x값이 무한히 커지면 얘는 점점 무한히 커져 버리게 되지. 그럼 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선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 될 거거든. 헷갈리면 이 값을 1번, 2번, 3번 이 가로선을 세로선으로 1번, 2번, 3번 그려주겠는 데, 그럼 점점 얘가 다가가는 값이 1을 향해 간다는 거 보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 1 될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미분 없이 그냥 합성함수로 속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린 거야. 그럼 이게 극대랑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빨간 선, 이게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이 빨간 선이 일단 이렇게 그려지고 파란 선도 이 안쪽에 그려져야 교점이 모두 생겨버리게 되겠지. 그럼 이제는 미분해야 되겠네. 미루고 미뤘는데 미분할 수밖에 없어. 이 녀석의 미분, f'의 x를 구할 때 이 지수함수는 여러모로 짱이잖아. 저거 미분하면 뭐가 돼? 2의 x승. 적분하면 2의 x승. 완전 짱이지. 미분해도 적분해도 그대로인 바로 그 함수. 근데 기본적으로 곱함수의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이번엔 얘 그대로 두고 이걸 미분하겠지. 근데 미분해도 얘는 2의 x승이기 때문에 2의 x승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한 번은 이거 그냥, 한 번은 얘를 미분한 놈 두 개가 더해진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번 미분을 해보면서 얘는 결국 미분하면 그냥 요 놈 더하기 미분한 놈 이렇게 될 것이다 기억해 놓는 거야. 근데 막 외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져. 얘를 미분할 때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버리지. 근데 플러스 일 때는 그냥 심플하게 요 놈 더하기 요 놈의 도함수야.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또 요거 미분할 때 정말 고지고대로 미분하는 친구들 있어. 여기 2차 함수지. 대칭축이 얘랑 얘 중간 아니야? a랑 a 더하기 2의 중간? 그건 얼마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a 더하기 1이지. 거기서 뭘 가져? 극소값 갖는 거 아니야? 그 극소값, 이 극값을 가질 때는 미분계수가 얼마야? 빵이지.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될 거니까 빵 되는 점이 딱 한 점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가 얘랑 얘 중간일 거라는 걸 알아. 야, 그러면 최고차계수가 1이니까 미분하면 최고차계수가 2로 바뀌겠네? 2. 언제 빵 되냐면 얘랑 얘 중간이니까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여기서 빵 될 거라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요거 정리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경수가 어제 밤새고 해왔거든. 경수가 적어놓은 걸 보자. 그랬더니 이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뭐가 돼? a 마이너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돼버려. 이거 합차공식으로 하면은 a 더하기 루트 a 빼기 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 개 빼기 빼기해서 더해야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지. 이런 형태가 돼서 구해준 게 a 빼기 루트 2랑 a 더하기 루트 2 요게 작은 녀석이지. a 빼기 루트 2 이게 a 빼기 루트 2라는 얘기야. 이게 빵 되는 점은 여기서는 극값이니까. 또 여기 큰 놈 a 더하기 루트 2 얘가 a 더하기 루트 2.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이 합성함수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고 했는데 속함수는 극값이 없으니까 겉함수에 의해서 극대랑 극소가 모두 생겨야 돼. 그럼 이렇게 쭉 그려서 이게 a 마이너스 루트 2랑 교점이 이렇게 생겨야 합성함수는 여기 x값에서 쟤랑 똑같은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파란색깔 선도 이렇게 대줘야 a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생겨줘야 이 x값에서 쟤랑 똑같은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런 형태가 돼줘야 이 합성함수는 극대랑 극소값을 모두 갖고를 만족을 시켰어. 하나가 더 있지.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방정식이 뭐냐면 f의 gx가 빵이다. f의 gx가 빵과 같다. 근데 이 녀석은 y 값이니까 이 빵은 여기서 봐야 된다고. 이게 빵. 그럼 빵 되는 점이 a하고 a 더하기 2하고 두 개 있네. 선생님 두 개라서 안 되는데요? 정신 차려. 이건 x값이 아니라고. x값은 속함수에서 봐야 된다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빵 되는 거, 요 a란 녀석은 빨강과 파랑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도 빨강과 파랑의 중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교점 하나가 생겨서 방정식이 실근을 일단 하나는 갖게 돼. 근데 하나만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이건 어떻게 해? a 더하기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랑은 교점이 안 생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하나, 이게 성립하게 될 거라고. 몇 개 되겠어? 안 된다고? 나도 처음엔 잘 안 됐어. 근데 언젠가부터 되더라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럼 저 그림을 그려놓고 대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식으로 설명해 줘야지. 빨간 선이 아래쪽에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점근선 1보다 위에 그려져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뭐. 1보다 a 빼기 루트 2가 커야 돼. 그럼 우리 부등식 결정했으면 등호도 보자 그랬지? 그럼 빨간 선이 1이랑 똑같이 버리게 되면 점근선 돼버리는 거니까 교점이 안 생겨.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이렇게 되면 빨간 선이 요거 위에 그려져서 교점 그려진다, 완성. 그럼 요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루트 2보다 커야 돼. 그래야 파란 선이 요거보다 아래쪽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극대랑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게 성립하게 되지. 그럼 요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노란색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해결이 되는데 얘가 해결이 안 되잖아. a 더하기 2가 b보다는, 야, a 더하기 2라고 하고 b 더하기 2라고 쓰는 거 봤지? 놀랍지? a 더하기 b보다 커다, 이게 돼야 되고. 또 등호, 만약 a 더하기 2랑 b랑 똑같으면 어떻게 돼? 그럼 a 더하기 2가 점근선이 될 거니까 어차피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 자, 이제 문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a가 최소일 때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지? 그 여기서 이항해주게 되면 a가 1 더하기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돼. 근데 루트 2가 1.4 얼마 정도가 될 거니까 2.4보다 커야 돼. 그리고 가장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 a는 자연수라니까 2.4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어. 그럼 b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b의 최대값은 5 해서 답이 나온다고.
자, 문제가 길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후딱딱 그리고 gx 그래프가 쓱 그려졌다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값은 겉함수 때문에 생기네? 이 이후 과정이 상당히 간단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려운 거는 이게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고 gx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이놈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다라 그러면 수투보다 쉽다니까. 뻥치지 말라고? 수투보다 쉬워. 대신에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다른 거야.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 출처 보니까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 미적분 29번이네. 여러분들 다음 모의고사가 9월 모의평가지. 설레겠다.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근데 상담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6월 모의평가 점수랑 수능 점수랑 똑같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인 친구도 있고 사실이 아닌 친구도 있어.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이건 확실해. 6월 모의평가 때 9등급을 받았어.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그럼 또 6월 모의평가 할 때 1등급 받았어. 그럼 그 친구가 수능 때 그 등급, 9등급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 여러분이 아니 1등급 받는 애면 맘 놓고 9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 9등급 무시하는 거다. 30문제를 여러분들 답을 다 피하지 않고 실수로 몇 개 맞잖아? 그럼 7, 8등급 돼버려. 9등급도 쉽지가 않다고.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내가 6월 달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수능도 그냥 됐고 장기 플랜 세워야 되겠네.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장기 플랜을 세우면 내년에 또 장기 플랜을 세우게 된단 말이야. 올해 빡세게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올해 미친 듯이 해야 내년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악담한 거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6월 점수에서부터 이 수능 때까지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든. 근데 점수가 이렇게 오르면 정말 참 쉽지. 열심히 공부했더니 3점 올랐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다음에도 3점 오르고 3점 오르고 100점까지 얼마 안 남았다가 될 텐데 점수가 이렇게 안 오르고 선생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때 잠깐 팍 뛰어. 그래 놓고 야 점수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번에 찍은 게 많이 맞았어요. 엄청 불안해. 다음에 또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맞게 되는구나를 알게 돼. 그 다음 팍 튀어. 이런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이제 가우스 로그 X의 그래프인데 혹시 배웠던 친구 있습니까? 알았어. 배웠지만 기억이 없다고? 끔찍한 기억은 지워야지. 나중에 몇 점 맞을지는 모른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6월 달에 한 3, 4등급 정도 점수가 나왔어. 근데 열심히 빡공해가지고 9월 달에 1등급을 딱 찍는다? 그럼 일단 표정이 굉장히 좋아져. 대신에 공부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1등급이 나왔으니까 수능에는 만점 받겠네를 기대해. 기대만 하고 이걸 까먹는 거야. 내가 왜 3, 4등급에서 1등급이 나왔는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잊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때 최고점을 찍고 수능에 다시 6월 모의평가 점수로 돌아가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조금 악담일 수도 있는데 9월 모의평가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보다 조금 모자라게 나오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약간 삐끗해야 돼. 아이씨 이거 맞았으면 이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점수가 이만큼 나올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까워야 계속 공부하지. 점수가 팍 뛰게 되면은 분명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갑자기 점수가 딱 높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약간 나사가 풀린 느낌이 돼버려. 조금만 해도 그냥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올렸는지 그 과정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그 상태로 수능까지 공부해야지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수업하는 데가 저기 강남도에서 의대관이랑 기숙학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예전에 이제 기숙학원 담임을 할 때
이제 말한 친구가 딱 그 친구야. 4등급에서 6월 달에 1등급 다 찍었어. 9월 달에도 올 1등급 찍었어. 그리고 수능이 11월 달인데 한 달 남기고 집에 가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너 한 달이면 점수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 녀석이 기숙학원에는 그게 있어. 몸이 아프면은 밖에 병원에 나가거든. 그래서 오늘 좀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병원 좀 다녀올게라고 한 다음에 병원에 나간 거야. 거기서 아버지랑 만났어. 아버지가 부산 분이셨거든. 그래서 미리 아버지랑 연락을 해가지고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지. 007 작전처럼. 그래서 딱 만나서 아버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이러이러해서 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가지고 데려가려고 오셨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작년 성적 이거였는데 6월, 9월 다 1등급 찍었으면 이제 그 사라졌던 신뢰도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될 거 아니야. 얘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대로 끝까지 하겠구나라고 믿어지실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보내겠다고. 근데 대신에 아이를 잠깐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당부했어. 여기서 공부했던 그 시간 그대로 공부하라고. 밖에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 문제거든. 원래 공부하고 12시나 1시쯤 자려고 그랬는데 조금 모자라는 거야. 그 2시까지 하다 보니까 문제 막 풀다 보면 잠 깨지 않아? 그래서 잠도 안 와서 3시, 4시까지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잠들면 다음날에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시간에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시간표도 학원 시간표 갖고 있으니까 딱 그 시간표대로 국어 시간엔 국어, 영어 시간엔 영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편식이 생기거든. 항상 재밌는 게 그거야. 상담해보게 되면 자기는 수학은 자신 있는데 국어가 점수가 안 나온대. 또 반대로 국어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수학의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공부하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공부하는지 보잖아. 수학이 자신 있고 국어가 걱정인 친구들은 자습 시간에 수학 공부해. 그리고 반대로 수학이 고민이고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보면 맨날 국어 문제 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아무래도 하게 되는 거니까 편식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표 그대로 공부해라. 근데 수능 딱 끝나고 그 아버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그 입시 상담 가능하냐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뭐 한 달 전에 나갔는데 제가 해드려야죠 하고 애 성적표 좀 찍어서 그 가채점 결과 보내달라 그랬는데 4등급 나왔어. 그래서 한 달이면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한 시간이 한 뭐 20년 된 게 아니잖아. 정말 성적을 만들었다 그러면 몇 달 동안 그 점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잠깐 방심하게 되면 고꾸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과목이 있을 것이고 가장 걱정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미리 얘기하면 가장 걱정되는 과목 있지? 그건 수능 날 잘 볼 거야.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보고 있는 과목 있지? 걔가 수능 날 뒤통수를 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판에 공부량을 줄이거든.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국어를 제일 잘하고 수학이 좀 부족해가지고 수학과를 갔거든. 근데 딱 수능 날은 수학을 제일 잘 보고 국어를 똥망했어. 평생 받아보지 못한 점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과목은 끝까지 공부하셔야 된다. 수학 전날까지. 공부량을 줄이는 건 괜찮은데 0으로 만들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됐어?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6번 문제. 작년 9월 평가원 29번. 이 얘기하다가 9월 모의평가원 얘기로 갔구나.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있고 이 문제를 2분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 다음 같이 풀도록 할게. 자, 6번 문제 2분간 읽어봅니다. 나는 문제를 적을게.
자, 2분 시간 됐습니다. 2분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바라냐면, 일단 첫 번째, gx가 합성함수라는 거 눈치챘어? 눈치 못했다고? 여기랑 여기에 x가 있어야 되는데 fx가 들어갔잖아. 그럼 합성함수라는 거 눈치챌 수 있고, 그러면 fx를 우리가 치환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2x승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보이게 되지. 저걸 겉함수로 놓고 속함수를 fx라고 해볼까? 이게 딱 문제 읽고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 다음 가랑 나라는 조건이 있는데 뭐 어디에서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말들이 막 있잖아. 그냥 보면 어지럽기 때문에 얘를 좀 정리해 보자고. fa 이퀄 6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x 값이지. 맞아? fa를 집어넣고 f가 지금 속함수거든. 오케이, 저건 알겠는데 6은 이상하다. 속함수의 y 값이란 말이야. 저건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건 좀 이상하고, gx 이 합성함수가 x 이퀄 a 보이지. 이 x 값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최대인지 최소인지 이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 이건 x도 y도 그러니까 최대 값하면 y 값이긴 한데 x 이퀄 a에서 최대는 두 개를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 나를 보니까 이번엔 x 이퀄 b 더하기 6 이것도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쟤는 속함수에서 우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최소라는 것도 이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방정식 fx 이퀄 0 이 참수를 알아낼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 이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 이것도 두 실근이니까 x 값일 것이고 속함수 x 값이니까 이 알파랑 베타도 fx에서 보이게 될 거야. 여기까지를 문제를 읽을 때 1분 내로 파악해 보는 거야. 합성함수네, 겉함수고 속함수네, x는 a에서 x는 b, x는 b 더하기 6에서 이런 값을 갖게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fx를 구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참 좋겠다 까지 생각. 그럼 두 번째는 뭐 했으면 좋겠냐면, 아직 2분 시간이 안 지났단 말이야. 최대랑 최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최대값부터 해볼까? 최대값은 둘 중 하나다. 1번 경계값이거나 2번 극대값이야. 저 중에 제일 큰 게 최대지.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어때? 합성함수를 그렸을 때 경계값,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양 딱 끝값이거나 아니면 극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최소가 될 거야. 그럼 합성함수 gx 봐봅시다. 합성함수의 x값은 속함수 x값이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이차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아닌가? 혹시 문제에 x에 대한 범위가 있나? 그런 거 없지. 그럼 얘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잘 된 거야. 경계가 최대일 리가 없어. 그럼 극대값이 최대란 얘기인 거고, x 이퀄 a에서 극대라는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챌 수 있고, 마찬가지로 x 이퀄 b 더하기 6에서 극소가 된다라는 거야. 왜? 경계값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근데 극대랑 극소는 우리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랬어. 속함수 때문이거나 겉함수 때문이란 말이야. 속함수 fx 이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지. 근데 모양은 대충 떠오르니까 우리 겉함수 여기에 주목을 해봅시다. 1번 대칭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 맞습니까? 정의역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지. 1차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그 다음 치역, 이 녀석의 범위를 한번 그려볼 건데 2의 x승은 무조건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앞에 곱해지는 x 더하기 2는 요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수가 되지만 왼쪽은 음수가 될 거야. 근데 거기다 양수를 곱했으니까 이 겉함수의 부호 결정은 직선이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지날 건데 연속함수니까 마이너스 0 지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뭐 하기로 했냐면 이 녀석의 정의역이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거든. 그리고 우리 점근선 살펴보기로 했지. 이 양 끝점에 대해서. 여기부터 가볼게. 무한대. 직선은 무한히 커지지. 지수함수도 무한히 커지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지. 겁나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요거 음의 무한대로
다가갈 때, 왼쪽으로 쭉 갈 때 지수함수는 0을 향해 다가가게 될 거야. 직선은 무한히 작아지게 될 거야. 근데 지수함수랑 직선, 다항함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지수함수가 짱이라 그랬지. 얘는 의무한데 얘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이겨가지고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빗금친 부분에서 0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라고. 그럼 아하,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럼 정말 저 모양이 되는지는 얘를 한번 미분해 보게 되면 돼. 이게 이름을 붙여줘야 꽃이 되는 거니까 요거 px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요 놈을 p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p'x를 구할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기본 걸 2x승이랑 곱해지게 된 거거든. 그럼 요 놈이랑 요거 미분한 게 더해지게 될 거야. 그럼 그냥 놔두면 x 더하기 미분하게 되면 1 되지.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3 되지. 2x승 이런 꼴이 되고, 그럼 언제 빵 되냐면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나이스.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에 얘는 극소값 하나를 갖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이렇게 될 거라서 우리가 그려놓은 저 그림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 전혀 어려운 거 없지. 자, 이제 속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의 조건 보니까 이런 게 있다. 6이라는 거 있지. 속함수의 y값. 그럼 겉함수의 x값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6을 집어넣었을 때 6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저게 뭐가 된대? 극대가 된대. 그럼 여기서 합성함수가 극대가 된다면 이거는 겉함수 때문이야, 속함수 때문이야? 잘 모르겠다고? 겉함수가 얘야, 겉함수가 얘. 겉함수 지금 6 집어넣었을 때 극값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지. 그냥 증가하고 있지. 그럼 왜 합성함수는 극값을 갖는데? 속함수 때문일 거라고. 쟤 때문에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분명 극값을 가지면 둘 중 하나인데 얘가 아니니까 얘인 거라고. 그러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6이라는 값이 나올 건데, 6을 집어넣었을 때 증가하고 있는 건 보이지. 근데 합성함수는 극대가 돼야 돼. 그럼 속함수가 6이라는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극속값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대답해. 그렇지. 얘가 극대여야 되는 거지. 증가일 때는 극대면 극대, 극소면 극 똑같을 거니까, 얘가 6에서 극소값을 갖는구나 를 알게 된 거야. 그 다음 조건 나로 넘어갑니다. 나 gx는 x 이퀄 b하고 b 더하기 6에서 최소 극소값을 갖는데, 합성함수의 극값은 겉함수 또는 속함수 때문이라 그랬지. 속함수에 의한 극대값은 이미 써먹었고, 속함수는 더 이상 극값을 갖지 않아. 그럼 왜 b하고 b 더하기 6에서 제가 극소값을 가질까? 이건 누구 때문일까? 겉함수 때문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얘는 다 써먹었다니까? a 집어넣으면 극값을 갖는다, 얘는 써먹었어.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저기에. 그럼 오케이. 얘가 극소가 되는 이유는 겉함수 때문이고, 겉함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극소가 돼. 겉함수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 x값에 대해서 합성함수는 쟤랑 똑같은 극소값, 최소값을 갖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여기가 b겠지.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b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아까 배웠던 공식, 2차 함수에서 이런 게 나오면 공식 쓰는 거라 그랬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인 거 보여?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니까 이거 9인 거 보이지? 맞아? 이게 뭐랑 똑같냐 그러냐면 mp제곱이라 그랬지. m은 뭐? 몰라. 근데 뭘 몰라? 최고차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잡아놓은 거야. 근데 우리 fx 최고차계수 정말 모르네? 진짜 모르네? 근데 p는 혹시 아나? p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b 더하기 3. 와, 대박이다! 6인데 3이라고 써놓은 거 보여?
이만큼 거리가 6. 반띵하게 되면 3이지. 이게 뭔데? 저게 P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9 이퀄 3의 제곱이니까 9m 돼서 m 값이 1이란 거 알았지? 그럼 이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0 되는 순간 있잖아. 0 되는 순간 그때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건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걸 원한대. 근데 우리 지금 또 뭘 알아? 여기가 6이야. x축은 y값이 빵이잖아.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거 알지 않아?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1이라는 거 알지 않아? 근데 요만큼은 몰라. 그게 몰라서 문제야. 얘를 p라고 놓지 뭐. 6 이퀄 p제곱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알파 빼기 베타 요거의 제곱이고 알파 빼기 베타는 2p 아니겠어? 이게 p니까 요만큼은 2p. 왜요?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똑같이 p겠지. 똑같이. 2p에 제곱하면 4p 제곱. 근데 p제곱이 6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답이 되겠지. 되시겠죠? 뒤에 마지막은 바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별로 안 중요한데 이차함수가 등장하면 이 길이를 알아? 이런 거 한번 떠올려 주라고. 정석대로 문제 다 풀려 그러면은 이차함수 만들고 뭔가 복잡해져야 되는데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적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길이를 길이로 바꿔주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우리 앞부분이다. 복습할 때 한번 보는 거야. 저 문제가 있었는데 합성함수네.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속함수 때문이거나 겉함수 때문이거나 둘이 싸우면 겉함수가 이긴다고. 또 최대량 최소란 말은 경계 아니면 극대, 경계 아니면 극소가 될 거니까 경계가 없으면 그냥 극대, 극소라는 거야. 근데 정말 수능에서 치사하게 엄청 숨겨놓지 않아? 이 말을 읽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는단 말이야. 그냥 써주게 되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이런 여지를 준다고.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봐볼게. 얘도 기출이라. 자, 지금 했던 것처럼 다시 2분간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무조건 다는 또 방정식 hx 이퀄 8 요놈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6개. 겁나 많아.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 f'5의 값을 구하래. 이게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주관식인 거 보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미적분이라고 했으니까 23번부터 뭐 그쪽에 있는 문제인 것 같지. 23번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24도 아니겠지. 25, 26, 27, 30번 문제거든. 자, 우리는 2분 동안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fx는 최고창 개수가 2분의 1의 사차함수라 그래서 정말 딱 저렇게 적어놨어. 최고창 개수가 2분의 1이고 사차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 최소값이 0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최소값은 아까 뭐라 그랬지? 극소값 아니면 경계값이라 그랬는데 사차함수엔 경계가 없잖아. 그럼 극소값이 0이 된다는 거야. 그럼 모양이 두 개밖에 없다? 극소값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되거나, 사차함수는 극소값이 많아봐야 두 개일 거 아니야. 제발 요거였으면 좋겠는데 설마 이제 요건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극소가 두 개가 되는 경우 1번이거나 2번이거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2번이었으면 참 좋겠다. 30번에 설마 2번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gx라는 함수가 있고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대놓고 합성함수라고 딱 표시를 해버리지. 겉함수가 사차함수고 속함수가 gx야. 그리고 가나다를 봤더니 방정식, 그리고 얘는 hx, 다 hx를 말하고 있네. 합성함수. 그럼 정보를 분류합니다. 서로 다른 근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 값이니까 x 값은 속함수라 그랬잖아. 속함수 gx에서 실근 4개, 그럼 교점 4개가 보일 것이다. 두 번째, hx는 x는 0에서 극소라 그랬는데 x는 0, 오케이. 저 정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극소는 속함수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겉함수에 의해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쟤는 좀 판단이 필요해. x는 0 정보 체크해 놓고, 또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 x값이니까 실근이 6개. 이거는 속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 6개로 보이게 될 거고, 근데 방정식이 얘는 8이네. 아깐 0이었는데. 되게 이 8이란 녀석이랑 0이란 녀석은 y 값이니까 겉함수인 이 사차함수에서 보게 될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f'5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야? 등식 몇 개 있어야 돼? 사차함수를 구하래. 원래는 5개. 맞습니까? 4차, 3차, 2차, 1차 개수 모르잖아. 상수항도 모르잖아. 5개인데 어머, 최고창 개수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4개. 몇 가지 되겠어? 최소값은 0이다? 최소값이 0과 같다라니까 등식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4개의 등식을 잘 뽑아내게 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가자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써먹기 위해서 겉함수는 1번, 2번 중에 하나, 속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야 되겠어. 이거 대칭성이 있습니까? 아깝다. 이게 대칭성이 있을 뻔했는데 여기 지수함수 곱해져가지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게 엉망진창이 돼. 대칭성 없어. 자, 정의역 4차함수, 지수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돼버리겠지. 그 문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x의 범위 없어. 그럼 모든 실수가 될 거라고. 그럼 인석의 정의역이 음의 무한대부터 그냥 무한대까지인 거니까 그냥 바로 그림 그리지 뭐. 속함수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정의역 파악하면서 우리 그냥 영역도 한번 표시를 해보자. 지수함수는 양수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앞에 있는 4차 함수가 부호를 결정할 건데 이 x의 사승도 0 이상이지. 그럼 쟤는 항상 0 이상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위에만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4차 함수가 0 집어넣으면 빵 되지 않아? 그래서 얘도 0 집어넣으면 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점근선 체크. x가 무한히 커지면 여기 잘 봐야 돼. 4차 함수는 무한히 커지겠지. 2에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거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야.
그럼 x가 무한히 커져가게 되면은 얘는 점점점 0을 향해 다가간다고. 얘는 무한히 커지고 얘는 0을 향해 다가가는데 두 개가 곱해졌어. 그럼 누가 이겨? 지수함수가 이기는 거야. 얘는 0을 향해 다가갈 거야. 그럼 음의 무한대. 얘 무한히 커질 거고 쭉 올라가고 얘도 쭉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일 거니까 얘도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야. 그럼 이것만 대충 그려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모양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좀 더 폼나게 하고 싶다. 이때 미분 한번 탁 해주는 거지 뭐. G'X를 탁 이렇게 했더니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앞에 거 미분할 땐 그냥 그대로 미분하면 얼마야? 8X의 3승 되지? 근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지수함수 얘를 미분할 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2x보다 얘가 조금 복잡해져.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x의 3승으로 묶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 남을 것이고 여기는 얼마? 4 이렇게 남겠지. 곱하면은 8x 3승 맞잖아. 그럼 이게 도함수니까 0일 때랑 4일 때랑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0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네. 0일 때. 그럼 4일 때는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딱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탁 맞아 떨어진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계산 속도가 일반적으로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빠르거든. 내가 칠판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니까 느린 거지 실제로는 탁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고 그 뭘 연습하느냐. 집에 쌤 아직 안 버렸지?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습장 딱 꺼내가지고 B단계 대표형 다 푸는 거 이렇게. 그리고 문제집에다 풀면 안 돼. 그럼 다시 풀고 싶을 때 또 사야 되거든. 전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럼 잔뜩 사. 그래서 그때마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계속 사는 게 아깝다. 연습장에다 그냥 문제 풀어. 그 여러분들이 쌤을 풀 때는 쌤 풀라 그러면 막 지랄지랄들 하는데 여러분들이 쌤을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대표형 36개잖아. 36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 대표 유형은 푸는 게 아니라고 암기가 돼 있는 정도로 익숙해야 되는 거니까 16개 유형으로 빡! 그래 16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의대 간 친구들 문제 풀려보게 되면 한 5, 6분 걸려. 16문제. 물론 제일 빠른 애가. 평균적으로 이제 8분에서 10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 정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쌤을 풀어야 돼. 그래야 등에 땀도 나고 좀 긴장도 될 거 아니야. 계산 속도 따라오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속함수 그래프 그렸다? 방정식 실근 4개부터 해볼게. 만약에 1번 그래프라면 0이란 녀석은 겉함수에서 보는 거니까 겉함수가 0 되는 순간 여기 보는 거야. 이게 0이거든, 0. y = 0, 그걸 x축이라고 부르는 거지. 1번 그림에서는 여기서 0이 돼. 겉함수의 x값은 속함수의 y값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빨간 선 여기다 하나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내가 샥 그렸을 때 교점 몇 개 해야지 가가 성립해. 4개가 돼야 되지. 근데 그림 하나 그려서 교점 4개 되겠습니까? 1개, 접하면 2개, 3개, 1개, 빵개니까 안 돼. 그래서 1번 그림은 그냥 지워지는 겁니다. 실근 4개? 안 된다! 얘는 그냥 안녕. 대박! 이거야, 이거! 이거. 진짜 완전 좋은 거죠. 꿀이잖아. 저놈이야. 그럼 오른쪽 거는 파란색, 왼쪽 건 빨간색 해볼게. 짜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선 2개를 이제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되냐면 4개가 생겨야 돼. 그럼 아까 우리가 하나 선 그릴 때 요렇게 그리면 교점 3개 생기는 거 보이지? 그럼 교점이 하나로 추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기면 교점 여기 추가로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는 거 보이지? 그럼 y값은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 교점 개수였는데 여기 1개 요렇게 되는 거 맞아? 또 있지? 여기 3개고 요쪽에 하나가 그려져도 교점이 여기 3개 여기 하나인 거니까 총 4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파란 선이 왼쪽이야. 빨간 선이 오른쪽이야. 겉함수의 x값은 속함수의 y값으로 바뀔 거거든. 그럼 오른쪽은 위쪽 되고 왼쪽은 아래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헷갈릴 수 있겠어? 헷갈린다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빨간 선이고 파란 선이잖아. 이게 x값이 y값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어느 게 위에 있어? 빨간 선이 위에 있는 거 보이지? 허리가 아파서 몇 번 못 보여주거든?
빨간 선이 위에, 파란 선이 아래야. 그럼 이 빨간 선이 위에, 파란 선이 아래. 그럼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게 성립한다. 조건 나로 넘어가는 거야.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x 이퀄 0에서 저 0은 x 값이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 x가 0일 때 속함수는 극소값 0 갖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극소라고 하는 건 얘가 극소라는 게 아니라 합성 함수가 극소를 갖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지. 속함수에서는 얘만 알 수 있다고 했잖아. 0에서 그 값 같네.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겉함수를 봐야 돼. 그럼 여기 0이라는 값이 파란 선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파란 선보다 왼쪽으로 0이 들어가 버리게 될 거야. 그럼 지금 겉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럼 감소하면 극소였는데 뒤집히지. 합성함수는 x = 0에서 극 대값을 갖게 돼. 그럼 조건 다의 모순이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뭐가? 여기가 빨간 선, 이게 파란 선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나 더 있었잖아. 얘가 이제 파란 선이고, 그럼 여기 교점 하나가 생기고, 요 녀석이 빨간 선이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서 다시 조건 가를 만족을 시켜. 방정식의 근이 네 개다. 속함수에서 교점 4개 보이잖아. 그 다음 다시 나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x는 0에서 극소냐라고 물어봤는데 x = 0에서 얘는 극소값을 갖고 그때 나오는 이 값이 파란 선인데 이 파란 선의 값 0이 나와. 그럼 이 파란 선은 얘였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 겉함수가 0에서 어떻게 돼? 극소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겉함수. 그럼 합성함수는 극소 값 0을 갖겠지.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조건 나도 만족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방정식 hx = 8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6개가 돼야 된대. 그럼 8은 겉함수니까 여기다가 8을 그려야 되거든. 얘는 헷갈리니까 안녕. 얘가 이렇게 8이라고 해보는 거야. 8. 그럼 실근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근데 겉함수 x값은 x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갖고 와야 돼. 빨간 선보다 위에, 파란 선보다 아래 두 개의 선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럼 파란 선보다 아래 하나 그리고 빨간 선보다 위에 그릴 건데 이렇게 그려서는 교점 6개가 될 수가 없지. 파란 거보다 아래서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럼 오케이. 8이 이게 아니네. 그럼 여기가 8이라고 쳐보자. 그럼 겉함수랑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서 파란 선보다 왼쪽에서 하나, 둘 사이에서 두 개, 빨간 선보다 오른쪽에서 하나가 생기는 거 보이지? 그럼 이제는 네 개의 선을 그릴 건데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 노란 선 두 개를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더니 이미 교점 몇 개가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여. 근데 아직 이 빨간 선 위 하나를 더 그려야 되지. 여기는 어차피 교점이 안 생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럼 교점 6개가 넘어가 버리게 될 거라서 8이 저렇게 되는 그림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만 되는 거야? 이게 8이면 안 돼. 얘가 8이어도 안 돼. 내가 뭘 기준으로 그렸는지 느낌이 와? 이 값. 극대값보다 8이 클 때 한번 그려보고 작을 때 그려봤는데 둘 다 안 돼. 그럼 결론은 뭐라는 거야? 극대값이 8이라는 거지. 저기가 8이라는 거야. 대박이다. 30번 풀겠다.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왼쪽의 접점은 요 파란 선이었는데 이게 빵이란 거 알았으니까 빵이고 극대값이 8이란 거 알았어. 저런 특수한 케이스면 얘도 공식이 있거든. 근데 이것까지 있으면은 안 헷갈릴 수 있으려나? 자습 시간이 있으니까 헷갈려도 복구할 수 있겠지. 얘랑 얘가 MP의 4제곱이야. M은 뭐냐고?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씌운 거. 그럼 P는 여기라는 거에 주의해야 돼.
얘가 딱 대칭인 모양일 때만 성립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m 값이 2분의 1이야. p는 뭔지 몰라. 근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이게 0이고 8이니까 이게 8이라는 거 알아. 그럼 곱하면 16, 16은 2의 4승? 그럼 p 값이 2 맞아? 그럼 p 값이 2니까 이만큼 2, 이만큼 2일 거라서 여기가 4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뭐 구하라고? f 프라임? 아이, fx 구했는데 f 프라임 x를 구하래. 이것도 fx 만든 다음에 미분하면 안 돼. 자, f 프라임 x. fx가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이었다. 그리고 4차 함수였지. 미분하면 4가 앞으로 오면서 원래 있던 2분의 1 곱하기 4에서 최고차항계수가 2로 바뀌지. 그 도함수는 언제 빵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빵 되는 거 아니야? 극값 가질 때? 그 여기는 빵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4니까 이게 x를 인수로 갖고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x 빼기 4를 인수로 갖겠지.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계산하면 안 돼. 얘는 도함수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점은 알아. 근데 다항함수에서는 0 되는 점을 인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초월함수는 그거 못하지만 다항함수니까 뽕을 뽑아야 되는 거지. 여기가 빵 될 거니까 자 완성됐어. 이제 5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거고 이 전체 과정을 이따 40시간에 쫙 따라가면서 해보게 되면 아, 이제 합성함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약간 들 거야. 문제를 한 방에 다 풀어버리면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합성함수 문제는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심심할 때마다 자 몇 번 봅시다. 2개 풀고 또 진도 나갔다가 2개 풀고 계속하게 될 거야. 목적은 합성함수와 친해지기. 그럼 이런 친구들이 생기더라고. 28번 틀렸는데 30번을 맞춰.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합성함수는 쉬웠대. 그리고 올해 수능은 어떤 게 더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는 거야. 30번보다 28이 어려울 수도 있고 27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푸시면 돼.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하냐요? 뒤로 가서 미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로는 32페이지 돼 있어. 자, 이번엔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미분이란? 그래서 성현이었나? 아깝다! 상현이 사과하는 의미로 넘어가고 우리 뒤에 친구는 이름이? 영림이 발음이 어려웠던 영림이 미분이란? 그거? 맞아. 소리만 내면 돼. 그 영림이 뒤에 친구 이름이? 강민이 미분이란? 그거 맞아. 소리만 내면 된다니까? 왜 여기까지 올려놓고 소리를 내뱉지 않는 거야? 그거 맞는데? 진짜 맞는데? 그 강민이 뒤에 친구 이름이? 용태. 용태가 미분이란?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못 들었어. 다시. 이게 강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독순술이라고 알아? 나 예전에 TV 음소거하고도 소리가 들을 수 있었어. 입모양 보고. 쩔지? 별로야? 주관식이라 어려웠었나 보네. 힌트를 드립니다. 자, fx는 저렇게 생겼대. 미분하시오. 답은? 우리 친구 이름이 이름이
미분하시오. F'X는 6X 플러스 2. 정답입니다. 박수! 예림이 뒤에 친구는? 우와, 마스크 쓰니까 안 들린다. 성주. 아싸, 맞췄다. 성주야, 이걸 미분하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요렇게 도함수를 얘기해 줬거든? 질문, 미분이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분은 해. 근데 미분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다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냥. 꼭 단말하면, 이거 하지 마! 아까 맞다 그랬잖아. 그냥 소리만 내면 된다 그랬잖아.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이야. 그 미분법은.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 공식, 그게 미분법이야. 어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미분하시오. 도함수 구했잖아.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이라고. 그럼 두 번째 질문. 도함수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함수도 얘기를 했고 합성함수도 봤거든? 그럼 함수는 뭐만 기억하라 그랬냐면 x값 하나랑 y값 하나랑 딱 짝지어진다라 그랬지. 맞아? 근데 도함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딱 짝지어지는데 들어가는 x값은 그냥 x값이야. 근데 짝지어지는 y값이 미분계수일 때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1 집어넣잖아? 그럼 얘랑 짝되는 건 f'1인 거야. 2 집어넣잖아? 3 나왔어. 근데 이게 도함수래. F'E가 3이구나 라고 아는 거라고. 얘는 X값하고 미분계수를 짝지어주는 함수야. 그게 뭐? 도함수. 그걸 구하는 게 뭐라고? 미분이라고. 미분해서 뭐 하는 거지?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도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증가감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분계수란? 미분계수란 무엇입니까? 성주 뒤에 친구 이름이? 지연이. 미분계수란? 미소로 답하지 마. 그 지연이 뒤에는? 태희. 미분계수란? 다들 눈으로 말해. 자,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참거짓.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대답하지 마. 함정이니까. 거짓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하게 되면 틀리고,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있을 거야.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런저런 말을 막 한 다음에 이러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미분계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뭔지 적어놨어. 31페이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올라가 보시게 되면 미분계수 F'A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 변화율의 좌우극한이다 라고 적어놨을 거야. 거기다가 밑줄 쭉 그어주시고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이런 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도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죠. F'X. 저기 x에다가 a를 딱 집어넣으면 이 F'A랑 딱 짝지어주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미분계수가 뭐냐고 물었더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추가가 된대.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여기는 좌우극한이라고 적었는데 원래 극한 따질 때 좌우극한 다 하는 거잖아. 근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미분계수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 변화율의 좌우극한이다. 그럼 미분계수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느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얘를 간단하게 뭐라 그러냐면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매끄럽게 연결해 있고 다 개소리야. 그냥 미분계수가 나오면 미분 가능한 거고, 미분계수가 안 나오잖아?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정말 어려운 30번 가잖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못 그릴걸. 나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미분 가능하냐고 묻는단 말이야. 그럼 딱 질문은 미분계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한번 봐볼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fa라는 애가 있다? 저거는 기울기, 맞아? 기울기 중에서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의 차이는 뭐냐면 a, fa는 곡선 fx 위의 점이지, x, fx도 곡선 위의 점이지. 한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해야지만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냥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x 값이 a를 향해 다가갈 때 이렇게 생긴 극한을 생각해 봤더니 알파라는 값이 나왔어. 그럼 원래 우리 극한이 존재하면 수렴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수렴한다? 얘는 뭐라고 불렀지? 극한 값이라고 불렀지.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렴하게 되면 그 극한 값을 이렇게 안 쓰고 f'A 이렇게 쓴다고. 이 녀석을 x =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극한이 f'A라고 나왔어. 그럼 수렴한다가 아니라 함수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극한을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원래 발산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극한이 나오지 않으면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모양을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고정점 이거 말하는 거야. x가 a로 간대. 뭐가? x가 어디로? a로 간대. 그럼 그때 a는 고정돼 있지. 얘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고정점이 하나를 딱 찍어 놓고 x분의 fx, fx가 움직여야 쟤를 고정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 값이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데 a 플러스면 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는 값 우극한이 나오게 되지. a 마이너스가 되면 x란 녀석이 a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좌극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럴 때만 얘를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고. 그 값이 존재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f'A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h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맞습니까? 이것도 h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냐면 x 값이 a부터 a 플러스 h까지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쓴 거지. 이때도 고정점 a, fa가 있고 h가 0 플러스가 되면 이게 a 플러스니까 우극한, 이게 0 마이너스가 되면 a에서 음수 뺐으니까 음수를 더해줬으니까 좌극한 표현이 되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것도 고정점을 포함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얘는 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요런 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똑같이. 그럼 얘는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미분계수라고 하지 않아. 왜? h가 0으로 가면 이 녀석 움직이겠지. 얘도 움직이겠지. 그럼 뭐가 없는 거야? 고정된 점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얘가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가 답이 나오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만약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럼 얘랑 그냥 똑같아. 이 값이 나오면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럼 그냥 대충 평균 변화를 극한 아무거나 계산을 해줘도 미분계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반대로 얘를 가지고 미분 가능하네 하면 틀리는 거야. 왜? 미분계수 정의는 이런 식이니까.
고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표현 가능한 저런 식을 미분계수 정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게 되면 얘도 맞는 건데 이게 맞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 야, 왜 이런 것까지 하나 싶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개념 플러스 적용하기에서 약간 그 흐릿하게 된 부분이 있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야. 출제는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거든? 그럼 2009학년도면 2008년도 문제. 2008년에 여러분들 몇 살? 그때 몇 살이었어? 2008년도에? 어? 4살? 우와. 그때 엉아들은 이런 문제 풀고 있었단 말이야.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지. 얘도 2분간 읽어보면서 풀이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개는 알고 가야 돼. 합성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속함수 때문이거나 겉함수 때문이다 요거랑 미분계수가 뭔지는 알겠다는 하고 가야 돼. 저 기억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 식의 모양을 봤더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처럼 생겼어, 그지?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고정점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분모의 h라는 녀석은 1 더하기 h 요놈의 x값 돼서 요놈의 x값 딱 빼주게 되면 h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때? 고정점 있네, 고정점. 1,f1 있고 이게 0 플러스면 1에서의 우극한 되고 0 마이너스면 1에서의 좌극한 되지. 이러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f'의 1이라고 불러.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f'일이 존재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하지. 얘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읽으면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얘는 뭔데? 왼쪽은 극한값, 오른쪽은 함수값. 1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배운 거지. 그럼 기억은 물어보고 있는 거야.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고. 맞지? 미분 가능이면 이어져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서 기억은 참이야. 그럼 니은으로 봐봅니다. 니은 이거 똑같아. 고정점을 포함한 이 평균 변화율의 좌우극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이 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것이 되면 오른쪽 이게 리밋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이게 0이냐라고 되어 있어. 그럼 또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게 1 플러스 h고 1 빼기 h니까 x값들을 밑에다 그대로 적어봐. 1 플러스 h, 얘는 1 빼기 h, 얘를 이렇게 빼보는 거야. 그럼 계산하게 되면 2h가 되는 거 맞지? 그럼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이기는 한데 고정점이 없으니까 미분 계수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미분 가능하면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반대는 틀린 말이야. 이게 0이 되면 얘가 0이냐? 이건 틀리는 말이야. 근데 미분이 가능할 때 대충 일근처럼 그냥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극한해버리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와. 짱이지?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기억 니은은 잘 맞췄거든? 근데 그때 2009학년도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봤던 여러분 선배들은 디귿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쓰고 엄청 썰렸어. 디귿 한번 봐볼게. fx란 녀석이 절대값 x 빼기 1이면 이것이면 이 문제가 위로 이어부터 이 값이 0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왜 틀렸냐면 절대값 x 빼기 1 이거 우리 계산하는 건데 절대값 x에다가 x 빼기 1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샥 평행이동된 녀석이거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V자인데 원래 0에서 빵 돼야 되는데 1만큼 옮겨졌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그래서 x가 1인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이게 0이냐고 물어봤어. 이거 미분계수 정이네? 미분이 안 되니까 답이 없지. 그거 x표 친 다음에 틀린 거야. 얘는 뭐라 그랬지? 평균 변화의 극한이지만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니까. 얘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 얘는 답이 나올 수 있지.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니까. 정말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극한 문제라고. 극한 문제. h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2h가 있었어. 분자에 f의 1 플러스 h, f가 저거라며. 여기다 1 플러스 h 집어넣어봐. 1 플러스 h. 여기도 1 플러스 h 집어넣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h 빼기 1이니까 절대값 h 맞아? f의 1 빼기 h 여기다 집어넣어. 1 빼기 h 마이너스 1. 그럼 절대값에 마이너스 h. 이 두 개를 빼래. 그래서 절대값 h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h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분자가 빵이네, 빵. 그럼 2h분의 빵은 얼마야? 분수가 분자가 빵이면 그냥 빵이지. 그 전체가 빵이네. 그럼 빵인데 h가 0으로 가면 빵은 어디로 가? 빵이지.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값이 나와. 미분 가능하네? 아니지.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써뒀으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대충 식세워서 문제 풀게 되면 답이 다 맞아. 근데 만약 이렇게 각 잡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물어본다면 조건 가 함수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적혀있다라 그러면 대충 후려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미분가능성 문제가 겁나 많잖아. 그래서 이 뒤에도 미분가능성 문제가 30개가 있거든. 이건 계속 그냥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다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목표는 마지막 주에 적분까지 해서 미적분 주요 테마를 다 훑어본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1번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거든. 이건 정확히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는 심화 연습 문제 1번 있지? 1995학년도 수능 2회차 수능이야. 1회차가 1994학년도.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통일할게. 문제 이렇게 적혀 있어. 함수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얘를 기호로 쓰면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 같다 f0. 이게 x = 0에서 연속이지만을 식으로 쓴 거야. 그리고 f'0은 어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억에 y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px로 바꿀게. px = x 곱하기 fx야. 니은 얘는 qx로 할게. x의 제곱에 fx. 디귿 얘는 rx 할게. 얘는 1 더하기 x 곱하기 fx 분의 1 이렇게 생겨서 x =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지.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알았어. 기억은 내가 할게. 얘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었어. 얘는 무슨 뜻이냐면 P'0이 존재하냐고 묻는 거야. P'0이 뭐냐고?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 분의 px 빼기 p 0 있지? 이런 평균 변화를 극한. 근데 뭘 확인해야 돼? 고정점 보이지 이거 0,p0 고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뿔 마할 때 이거 자극하는 우칸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딱 그게 미분계수 정의식이니까 이거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야. P0은 얼마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곱하기 F0이니까 0이라는 거 보이지? 그럼 실제 우리 계산은 X 빼기 0은 그냥 0이잖아. P0도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야. 분모는 뭐만 남아? X만 남아. 분자는 PX만 남아. PX가 뭔데? X 곱하기 FX야. 그럼 X랑 X랑 약분하겠지? 근데 FX는 X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간대?
F0으로 간대. 짜잔, 이렇게. 우리 지금 뭐 구했어? P'0.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왜요? 미분계수가 나왔잖아. 참 별거 없지, 그지? 계산해도 답 나왔어. 그럼 이때 답 나왔다! 이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 P'0. 0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름만 기억하는 거야. 니은디귿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 어제 확인해 봤었지,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여기 3시까지는 여기 있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면 내가 반대로 질문할 거야. 한 명씩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정시에 딱 돌아오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